송파 아이파크 테라스 너무 좋아요. 송파 아이파크는 저기 있는 거죠. 위례신도시. 네. 위례신도시 딱 하니까 그 서울 편입 얘기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위례신도시가 하남권, 송파권, 성남권 이게 세 개로 네. 피자처럼 3분돼 있거든요. 그거 뭐 위례신도시라는 타이틀 붙어 있으면은 전체를 다 서울로 편입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하남은 하남대로, 성남은 성남대로 세금, 지방세 때문에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 아파트를 다 서울로 주면은 성남의 지방세 또 줄어들잖아요. 하남도 마찬가지고 거기 세금 내는 분도 아파트 많은데. 비싼데. 그렇지.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 내용은 오늘 여당이 갑자기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죠? 거기에다가 또 오늘 또 발표된 거는 특별법을 금지에 또 발의하겠대. 그러니까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은 굉장히 앞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좌석이 밀리잖아요. 네네. 좌석이. 좌석이. 네. 네. 좌석이 밀리는데 이 머릿수가 모자란데 네네. 머릿수가 모자란데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의도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전에 우리 권군대님이 얘기했다시피 아니 위례신도시도 서울로 편입 못했는데 위례 서울이잖아요. 그건 완전히 그럼 위례신도시 서울로 편입해주면 위례신도시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분양가도 훨씬 더 올라갔을 건데 그럼요. 그것도 편입 실패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하기도 하고 하남하고 성남에서 내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보세요. 지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서울시 지도가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김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엄청 길게. 이게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이게 모양이 기린 같은 기린. 모양이 목이 긴 기린이 돼버리죠. 주먹대장. 열쇠 네. 같기도 하고. 이 김포를 편입하겠다고 하는 게 옆에 하남이나 구리, 과천 정도로 편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이 광명. 구리 같은 경우는 서울로 딱 들어와 있잖아요, 거의. 쏙 들어와 있잖아. 그 하남은 굉장히 서울과 가깝고, 뭐 신축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김포를 이렇게 편입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김포에 있는 대학교 가면 인서울인가요? 그렇죠. 네, 인서울이죠. 네, 이제 인서울이 되고. 되면 인서울이죠.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로 갈래. 라고 해서 이제 김포 쪽에서 아파트 사고. 그다음에 서울에 김포 쪽의 평균 아파트 시세가 한 4억 정도예요. 서울은 평균 아파트 시세가 11억이고. 요즘 12억 넘었더라고. 11억, 뭐 12억. 네.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요. 10%로 내려가요. 착시가 생겨. 네, 착시가 생겼어. 서울도 싸네 평균 가격이. 그래서 그래서 야, 이거는 도대체 정치적인 쇼인지. 이 김포까지 하게 되면 고양시는 가만히 있나? 저는 그죠? 차라리 고양시를 편입하는 게 네.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게 참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네. 지금 서울 전화번호 02 쓰고 있는 데가 과천도 02 쓰죠. 광명도 광명도 02 쓰죠. 네. 얘네들이 이미 02 쓰고 있으면 여기 먼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쓰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시세가 과천, 하남, 구리인데, 야, 이게 물론 김포 시장이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또 제가 봤을 때는 밀실 정치 같아요. 술 한잔 마시면서 그죠? 좀 분위기가 좋았어. 노래도 부르면서. 아니, 배경은 다 있기는 거기서, 한데 네. 배경까지 네. 얘기하기 뭐 생뚱맞게 네. 툭 던져놓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알아요. 사실 이게 왜 그런지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데 너무 넓은 면적을 한 개의 도로서 자치구로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경기 북부, 경기 남도라 그래서 이걸 분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불거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약간 정치쇼다. 이게 약간 밀실로 좀 정해질 수도 있고 이걸 해봤자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느냐. 물론 서울시 내에서는 다른 목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서울시장이 이걸 오케이 할까?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은 또 어떨까? 김포가 서울시가 되면은 인서울이란 말이 김포로 가면 돼. 근데 이때 피해를 볼 거는 도봉이라든지 서울이 좀 끝자락에 좀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는 김포하고 비교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야, 인서울도 급이 있다. 그래서
이제 김포 안 쳐줘, 도봉구 안 쳐줘, 저 강서구 안 쳐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부만 따로 떼고 나머지 지역은 김포하고 묶어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서울 시민들의 이 반대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그 얽혀 있는 부분들을 풀지 않고서 이게 옛날에 그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편입하는 뭐 그런 느낌, 잉글랜드하고 편입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쉽게 그냥 결정할 수 없는 건데 이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뭐 그냥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는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서로 좀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는 빅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쓰레기 매립지가 일단은 2025년도가 되면 이 용량이 다 찬답니다. 그래서 이런 매립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만한 자리를 할 만한 서울 안에 자리가 없는 거죠. 서울의 외곽이라 하더라도 거기다 만든다고 하면 난리 나죠. 주민들 난리 납니다. 근데 이미 김포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립지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좀 쓸 수 있는 거고 일단 두 번째로는 김포 같은 경우에 왜 윈윈이 될 수 있냐면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전체 31개 중에 중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이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서울은 전국의 1등이잖아요. 이 많은 재정을 가지고서 필요한 교통망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발 이런 쪽에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김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좀 맞게 된다면 가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쪼다. 숨은 의도는 총선용이다. 맞아요. 완전 허경님도 완전 총선용. 그러니까 소리 없는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죠? 서울 산세소님 서울특별시 김포구. 김포가 그럼 구가 되려나? 그럼 또 김포도 또 나눠지겠네요. 그럴 수 네. 있겠죠. 미케이님 너무 갑작스럽고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지평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소강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순서대로 편입하는 게 맞다. 공 2를 쓰는 것부터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 쓰레기 매립을 고양시에서 받아주면 고양시가 되는 건가? 우리 올빼미님이 얘기하네. 고양시가 그걸 받아줄까요? 쓰레기 매립을? 호야님이 부동산 얘기 잘 하시거든요. 예. 되게 똑똑하세요. 네. 근데 이분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서울이 더 넓어지긴 할 겁니다. 이러면 제가 아까 서울은 부중성 때문에 가치가 높다 그랬는데 서울이 넓어지면 이 부중성이 없어져 버리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집약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상에서 보고 외국의 사례들도 좀 같이 보면서 이게 이런 흐름들이 정말 맞는가 또 이런 추세가 현재 있는가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세계도시 전망 보고서라는 내용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메가시티 굉장히 큰 광역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메가시티가 현재는 33개인데 2030년까지 이제 앞으로 한 7년 뒤가 되면은 43개로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메가시티요? 메가시티. 이걸 메가시티가 뭐죠? 이제 기존 도시의 2개, 3개를 넓혀서 세계적인 경쟁이 있는 도시, 도시국가처럼 도시 하나가 세계 국가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쿄도, 그다음에 맨하탄, 뉴욕 이런 것들이 미국 하면 어떻게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도시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가시티의 어떤 전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서울도 서울하고 예를 들어 뭐 성남하고 네. 그죠? 뭐 이런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성격이 비슷하거나 발전,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공간 구조와 인프라를 같이 구축한다면 시너지가 나는 지역들을 묶었을 때 이제 메가시티라는 명칭을 붙게 되고 이미 세계적인 추세네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우리 서울도 메가시티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표시되고 있는 인구를 보니까 2,400만 명이더라고요. 그럼 뭐냐면은 인천, 경기를 다 합친 거를 서울의 생활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06년에 벌써 미국의 11개 메가시티 권역이라는 계획을 세워서요. 이걸 이제 광역적으로 공간 전략 추진을 하고 또 공간적으로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메가리전 구분 방식이 성장성이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지금 한 개의 어떤 메가 리전으로서 리전이라는 게 도시 구역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개의 구역들이 만들어져서 총 11개의 구역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메가 시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표시가 이제 2006년부터 계획이 됐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네. 우리 김포처럼 네. 그 기린처럼 길게 나온 건 없는데요? 뭐 이게 길게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산맥이 막혀 있다가 하면은 그치, 도시가 확장이 네. 이거밖에 안 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으로 판단하기 조금 어렵죠. 아, 영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06년부터 시티 리전 정책이라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메가시티 전략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좀 조잡한데 이게 일본의 어떤 정책을 실제 그대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좀 조잡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특성별로 상권이 형성된다거나 비즈니스 스타일을 창출한다거나 어떤 지역의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정보와 돈과 사람과 사물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계됐을 때 시너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맛있는 특색 있는 음식 있잖아요. 네. 대표하는 음식들이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다 동네마다 달라서 그게 하나로 이렇게 여행처럼 그거 먹으러 이렇게 10개면 10개를 돌아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래서 부분들. 특색을 다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메가시티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보면 도시 군 구상이라고 해서 2009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들 선진국 뭐 중국은 선진국이라고 아니지만 대국이라고 큰 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그런 도시 계획이 필요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2007년에 이제 5대 초광역 경제권이라고 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메가시티의 구상을 만들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참여정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요걸 좀 더 발전시켜서 5+2 광역 경제권 전략이라 그래서 총 7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 주변에 맨날 수도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울경이라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 메가시티에 대한 공간 구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자료들을 모으고 배경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이거 말고도 그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교통이라든지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서로 간에 울산과 부산과 경남 혁신도시까지 연결돼서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면서 메가시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서울시의 김포가 편입이 되냐 마냐 이거 논란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협소한 안목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막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서울의 경쟁력 또 부산의 경쟁력, 대구의 경쟁력, 광주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국가 종합 계획에서 일환으로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정치권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 큰 줄기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서 가야만 이런 계획들이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그 계획이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될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미래 4차 산업들이 형성이 되고 AI라든지 또 로보틱스라든지 새로운 산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방향성과 또 새로운 교통망이라고 날아다니는 이제 택시 UAM들이 이제는 상용화되는 시점이 불과 2년밖에 안 남아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세계적인 그 산업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도시도 변해되고 그게 규모도 좀 메가시티에 어울릴 정도의 그런 도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생뚱맞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배경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진행됐던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가 이제 경제적인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권을 묶으려고 하는 용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김포하고 메가시티,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뭐 보이는 게 아까 쓰레기 매립장 외에는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어울리지 않아. 메가시티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걸 따져보면은 김포에는 민주당 2명 있잖아요, 의원님. 네.
그죠?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 쪽도 참패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너무 생각이 너무 보이는 거죠. 이쪽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쳐지니까 뭐라도 하나 던져야 되는데, 김포시장이 던졌어. 우리 서울로 편입시켜줘. 그러니까 받은 거죠. 그걸 여당이 냉큼 네. 받은 거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쪽이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안 되라고 말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서울시장도 딜레마에 있어서 예. 그래서 연구할 필요도 정도 있다. 이 정도의 멘트만 하고 있지 조금 적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의도라고 한다면은 조금 너무 속보이는 거고, 진짜로 우리가 서울의 경쟁력이 지금 14위예요. 예전에 우리가 5위인가 6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서울의 경쟁력이 14위로 떨어졌고, 이것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서울의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려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체적으로 서울의 어떤 관광, 국가 상징거리라든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서울역에서 지하 작업이라든지, 노들섬이라든지, 서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의도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이제 한강변 중심으로 또 용산하고 여의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서울의 경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경기도가 같이 동참을 해서 더 서울을 더 거대하게 더 큰 메가시티를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자손들의 먹거리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정치적인 의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사람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믿고서 또 청약 경쟁이 올라갔어요, 김포에. 왜냐면 서울시 김포시는 아니니까 서울시 김포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또 청약 경쟁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걸 믿고 했던 사람이 또 엄청 후회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김포 쪽에 지금 며칠간 상관이지만 최근에 김포에 아주 사람들이 우리 보면 이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아실이라든지 뭐 호갱노노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상위의 랭커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김포 쪽에 지금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 사실 사람들도 그간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대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다 완성이 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나오면 사실 거기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되면 이제 꼭지점 잡아서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과 사고 파는 부동산으로 구분하려고 했는데 김포 쪽 같은 경우는 진짜 사고 파는 부동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점에 잘 샀다가 이게 메가시티가 될 것 같은 흐름 속에 팔아야 돼요. 맞죠. 안 되면 다시 제자리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사고 파는 부동산의 리스크가 크다. 근데 이거를 김포의 한강변 쪽을 선점해서 장기로 가져갈 이유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사고 파는 부동산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장현수님 뭐 세계적인 추세다. 메가시티가. 우리 아까 공권님이 얘기한 거고요. 이번 건은 아니다. 네. 이번 건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좀 완전히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님이 김포보다 솔직히 구리시가 거진 서울인데 그쵸, 쑥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구리시를 먼저 편입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근데 이제 구리시 입장에서는 좋지만 서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뭔가 연관성이 보이진 않아요. 구리 쪽에 디자인 시티 만들린다고 했다가 이제 거의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구리하고 메가시티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디자인 시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구리시만의 예산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 올빼미님이 우리 건권대님 얘기 듣고서 네. 완전 쇼는 아니래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거는 쇼예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번이 쇼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비님이 다른 국가들은 전 국토를 균형 있게 거점 개발을 하는데 한국은 서울만 한다. 근데 아까 제가 2007년하고 2010년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있었고 논의가 됐다라는 걸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지금 현재 뭐 5년, 10년 안에 이런 메가시티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5년, 20년, 30년, 지금 2006년에 계획됐던 게 2050년까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부울경 지역이라든지 아까 5개 또는 6개, 7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리고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크기보다는 내실을 먼저 다진 다음에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일님이 김포집 팔았다네요. 안타깝습니다. 메가시티가 아니 팔고 서울에 좋은 거 사셨으면 잘한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아쉽다고 하자. 그 사이 1억 올랐네 하면. 우리 박준영님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네. 서울시에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김포에 빈 땅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서울시 아파트 공급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 멀어요, 출퇴근. 근데 여러분 김포 쪽에서 우리 업무타운까지 오려면 1시간 제차 타고 가야 돼요. 네. 그럼 1시간이면 동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2동탄을 서울에 편입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거기까지 쭉 저 길게. 35km인데. 네. 너무 먼데. 예. 약간 그 군사 경계선하고 붙어 있는 쪽을 서울로 편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중에 파주도 그럼 우리 왜 안 해줘? 고양시, 파주 뭐 다 그럼 다 의정부도 들어오면 누구나가 네. 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이제 종합계획과 검토 맞아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일단은 서울의 도심 개발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운생가 개발도 지금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공원으로 지정해서 수용하겠다. 왜냐면 세운생가 40년 됐는데 개발 못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발을 진행한 것만 30년이에요.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2008년에 할 거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15년 늦춰졌고 지금 미군 부대도 안 나가서 공원도 역시 아직까지 또 계속 늦춰지고 있고 그렇죠. 노들성 같은 경우 다시 또 개발해야 돼. 잘못 개발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강변 쪽도 가서 볼 데가 없어 서울. 그러니까 서울 자체도 지금 굉장히 정체돼 있는데 지금 외부를 신경 쓸 게 아니고 서울의 중심지를 빨리 개발을 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그거를 이 수도권으로 쫙 문어발처럼 번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관광할 데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의 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의 중심부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상징거리라고 그래서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세운상가, 그다음에 예장공원 남산 밑에, 그다음에 회원동 쪽, 그다음에 남대문 서울역 쪽, 서울역에서 용산역 쪽, 용산역에서 노들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들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설명했다시피 선점하는 부동산은 거기에 해당되는 보이는 또 그 주변의 부동산들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면은 앞으로 그 국가상징거리 주변 쪽이 서울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개발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좋아질 일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 선점하는 자리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이번 주 금토일 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금토 우리 이권대님, 공권대님 3명이서 열심히 세미나를 하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 뭐 오늘 뉴스하고 상관없지만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대손손 재테크에 성공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